안녕하세요. 오늘 8월 15일 금요일 미국 증시 보셨나요? 특히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 쪽 주가들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네, S&P 500 안에서도 상승률 상위권을 막 휩쓸면서 시장의 눈길을 확 사로잡았죠. 바로 이 현상,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오늘 좀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연방 세금 공제 가이드라인을 내놨는데 이게 시장 예상보다 좀 괜찮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관련 정책 발표 내용하고 시장 분석 자료들을 가지고요. 뭐가 바뀌었고 이게 시장이랑 기업들 그리고 좀 더 크게 봐서 미국의 에너지 전환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핵심만 쏙쏙 뽑아서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와 보시죠. 자, 그럼 뭐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핵심부터 좀 풀어볼까요? 그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그 주거용 태양광 있잖아요. 이 관련 기준은 다행히 기존대로 그냥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둘째, 이게 아주 중요한데 이 규정이 소급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시작한 프로젝트들은 그냥 예전 기준으로 가면 됩니다. 사업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확 줄어드는 거죠. 네네, 그게 아주 중요했습니다. 소급 적용 이슈가 계속 발목을 잡았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해소된 게 크고요. 셋째는 이제 대규모 프로젝트 기준인데요. 이게 조금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그냥 초기 투자 증명 뭐 이런 식이었다면 이제는 실제 공사 착수, 그러니까 물리적인 시작을 기준으로 삼기로 했어요. 근데 또 여기다가 완공까지 시간을 넉넉하게 4년을 줬습니다. 대형 개발사들은 좀 한숨 돌릴 수 있게 된 거죠. 주로 연방 투자 세금 공제, 그 ITC 관련된 내용들이죠. 그렇죠. 그 4년이라는 기간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대규모 프로젝트는 워낙 변수가 많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 소식이 딱 나오자마자 시장 반응이 와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냥 관련주들이 폭등을 했죠. 퍼스트 솔라 같은 경우는 11% 넘게 뛰었고요. 엠페이지 에너지도 8% 이상 급등했습니다. 특히 그 주거용 태양광 설치 1위라는 썰런, 여기는 무려 30% 이상 폭등했어요. 와, 장중에는 42%까지 갔다고 하죠. 네, 썰러는 정말 기록적이었죠. 솔라에지 여기도 17% 이상 올랐고요. 또 대형 개발사인 넥스테라 에너지도 4.4% 상승했습니다. 그 외에도 어레이텍 프롤로지, FTC 솔라 이런 관련 기업들 주가가 다 같이 크게 뛰었습니다. 섹터 전체가 들썩인 거죠. 네, 시장이 정말 뜨겁게 반응했죠. 근데 이제 이런 열광적인 반응 속에서 한 가지 좀 주목할 점은요. 이 변화가 모든 참여자에게 똑같이 유리하게 작용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어드밴스드 에너지 어드바이저스 CEO 론 레시 같은 전문가들 분석을 보면요. 확실히 경험 많고 자금력 있는 대형 개발사들, 이쪽이 훨씬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될 거라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프로젝트 리스크도 줄었고 시간적인 여유도 생겼으니까요. 아무래도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보면 이게 단순히 그냥 대형사가 유리하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미 좀 탄탄하게 포트폴리오를 갖춘 기업들하고 이제 막 시작하려는 신규 진입자들 간의 격차가 더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 격차가 더 벌어진다? 네, 앞으로 프로젝트 파이프라인 확보 경쟁에서 이 자금 조달 능력이 예전보다 훨씬 더 중요해질 가능성이 높아졌거든요. 이 4년 기준 때문에요. 자들은 상대적으로 더 힘들어질 수도 있겠네요. 그 새로운 4년 완공 기준 맞추려면 자금 조달이라든지 개발 역량에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겠어요. 맞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럼 이런 중소개발사들은 좀 어떤 전략을 고민해야 할까요? 단순히 자금 확보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좋은 질문이십니다. 물론 자금 확보가 제일 중요하겠지만요. 예를 들면 기술적인 차별화를 꾀한다든지 아니면 아주 특정 틈새 시장을 공략한다든지 그것도 아니면 아예 대형 개발사랑 전략적으로 파트너십을 맺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또 규제 환경 변화에 좀 더 민첩하게 대응하는 유연성, 이런 게 또 중소업체의 강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유연성. 네. 그런데 개별 기업들의 희비는 좀 엇갈릴 수는 있겠지만 이걸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요. 이번 조치가 긍정적인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동안 좀 지연되고 있던 대규모 풍력, 태양광 발전소 프로젝트들이 있거든요. 이게 약 2,500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다시 시동이 걸릴 수 있게 됐다는 점입니다. 2,500개요? 와. 네, 근데 이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원자력 발전소 한 383기 분량이래요. 원전 383기요? 와.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인데요. 그렇죠. 이게 잠시 생각해보면 그냥 단순히 숫자가 많은 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어요. 미국의 전체 에너지 그림을 바꿀 만한 잠재력이 있는 거죠.
와, 2,500개 프로젝트, 원전 383기 분량이라. 이게 진짜 계획대로 잘 가동되기만 한다면 미국 내 신재생 에너지 공급 확대는 물론이고요. 그 오래된 전력망 현대화하는 데도 정말 큰 힘이 되겠는데요. 바로 그 점입니다. 물론 뭐 실제 가동까지 가려면 송전망 연결 문제라든지 인허가 절차라든지 넘어야 할 산들이 많긴 합니다만 일단 정책적인 불확실성이라는 아주 큰 걸림돌 하나가 제거됐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아주 크다고 봐야죠. 아, 그렇죠. 불확실성 해소. 네. 투자자들이 이번 발표에 왜 그렇게 환호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결국 불확실성 해소야말로 시장이 가장 반기는 소식이니까요. 결국 이런 주가 급등은요, 정책 리스크가 줄어든 걸 투자자들이 얼마나 긍정적으로 보는지, 그리고 이 산업의 성장 잠재력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높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한다는 이 거대한 흐름이 뭐 이런저런 정책 변화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어질 거라는 믿음을 보여주는 거죠. 네네. 여러분께서 주목하셔야 할 부분도 바로 이 지점인 것 같아요. 정책 방향이 한번 바뀌는 게 시장의 분위기나 투자 심리를 이렇게 순식간에 바꿀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생생한 사례잖아요. 맞습니다. 정말 정책 하나하나에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 다시 한번 느끼네요. 자, 오늘 살펴본 내용,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트럼프 행정부의 세금 공제 가이드라인 발표가 있었는데 예상보다는 완화된 내용이었고 이게 불확실성을 걷어내면서 미국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 시장에 모처럼 활기를 불어넣었다. 특히 이제 자금력이나 경험이 풍부한 대형 개발사들한테는 더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그런데 물론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도 남아있죠. 대형 업체들은 이제 좀 복잡해진 규제 환경 속에서 이 세금 혜택을 어떻게 잘 활용할지 전략을 아주 잘 짜야 할 거고요. 중소업체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금 확보 문제, 그리고 기술 경쟁력 강화, 또 빠듯해진 일정 관리라는 과제를 안게 된 거죠. 각자 살아남기 위한 전략이 더 중요해진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각자 풀어야 할 숙제가 생긴 셈이네요. 이번 정책 변화가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이렇게 훈풍을 불어넣었지만 그럼 좀 길게 봤을 때 미국의 에너지 전환 목표 달성이라든지 탄소 중립 약속에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또 앞으로 어떤 예상치 못한 정책 변화나 아니면 기술 혁신 같은 게 이 큰 흐름의 방향을 또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계속해서 좀 눈여겨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 변화의 파장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